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11월 5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엉터리 칼럼 하나가 실렸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 구멍 뚫린 선거관리 해법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 칼럼을 쓰신 분은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 교수라고 합니다. 역사학과 교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칼럼이 왜 엉터리냐?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해서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 칼럼의 제목이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구멍 뚫린 선거관리, 우리나라 선거관리 시스템이 구멍이 뚫렸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문제는 두 번째인데 해법은 무엇인가 라면서 자신만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법이라는 게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걸 해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엉터리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은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전자투개표 시스템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날로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투개표라는 것은 투표, 개표, 집계, 모든 과정이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이죠. 이런 방식을 취하는 나라가 몇몇 있습니다. 저 어디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모든 과정을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하는 전자투표 시스템 했다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작, 부정선거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투표, 개표, 집계 모든 과정에서 여러 사람, 여러 정당의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사람들의 검증과 참여와 사람의 손길이 다 이루어지는 수개표 방식입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의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엉터리 전제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저런 엉터리 해법, 아니 이미 아날로그 방식인데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으로 모든 걸 바꿔야 된다, 이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니 이 칼럼 내용 자체가 정말 엉터리가 아닐 수 없는데 조선일보가 어떻게 저런 사실 왜곡 내용을 담은 칼럼을 저렇게 버젓이 실을 수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칼럼의 내용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이분이 구멍 뚫린 선거관리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칼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는 어떠한가? 지난 10월 10일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 보안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제 해킹 조직이 통상적 방법만으로 투개표를 조작할 수 있고 사전투표소 통신 장비에 USB만 꽂아도 선관위의 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다. 국정원의 그 발표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선거관리 시스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러나 지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 국정원의 발표는 해킹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스템 보안 점검을 했는데 해킹에 의해서 쉽게 뚫리더라, 이거 보완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상에서 실제로 투개표 조작을 할 수 있었다, 자, 이런 가능성을 발표를 했는데, 자, 제가 정리해 드린 바 있지만 해커가 해킹을 해서 투개표 조작 시스템 상에서 할 수 있어도 이게 실제 개표 현장에서 그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합니다. 시스템 상에서의 투개표 조작이 실제 대규모 선거 조작, 부정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이 사람이 일일이 검열하는 이런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안 점검에서 취약한 부분은 당연히 보완을 해야죠. 비밀번호 바꾸고 보안망도 아주 두텁게 아주 보안을 철저히 해야겠지만 이런 해킹 가능성, 어떤 조작 가능성이 곧바로 아주 대규모 선거 조작으로 이어진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부 조력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선관위 해명은 무책임하고 몰상식하다. 민주주의의 존폐가 달린 중대사인데 국민에게 선관위 직원들의 양심을 무조건 믿으라 강요하는가? 아니, 선관위 직원들의 양심 믿을 필요
없고요. 그거 안 믿으시더라도 개표 현장에는 선관위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개표 결과에 아주 목숨을 거는 정당의 여러 참관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표 현장에서 눈에 불을 켜고 쳐다봅니다. 다 조작을 하더라도 다 걸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염려까지는 좋은데 제 이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냐면, 자, 선관위 전산망의 취약성이 낱낱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아무 대책이 없다. 5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도 부패한 선관위에 허술한 전산망에 맡기려는가? 최근 디지털 전체주의의 만행이 드러나면서 한때 인류를 열광시킨 디지털 민주주의의 환상은 이미 깨졌다. 디지털 선거 관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독일이나 대만처럼 선거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돌리면 된다. 아니, 이미 아날로그 방식이라고요. 되돌리고 말 것 할 것 없이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 자체가 수작업입니다. 자, 좀 더 보시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만에서는 투표가 끝난 투표소가 10분 만에 개표소로 변한다. 투표함을 옮길 필요조차 없다.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손으로 한 장씩 접힌 표를 펼쳐 들고 기표된 후보의 이름을 외치고 발을 정자로 칠판에 결과를 적는다. 최첨단 디지털 강국인 대만의 시민들이 왜 직접 손으로 선거를 관리하는가? 인간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개표가 선거 관리의 공적 신뢰를 확보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체주의의 공격에는 아날로그 민주주의가 최고의 방화벽이다. 이걸 해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개표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고요. 직접 손으로 선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개표가 선거 관리의 공적 신뢰를 확보하는 정도이다. 네, 이것대로 하고 있다고요. 자, 이 칼럼 여기까지 살펴보겠는데 이분 완전히 착각 속에 이 칼럼을 쓰고 있는데 아니, 제가 교수들을 좀 싫어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너무나 글자와 숫자에 갇혀 산 나머지 현장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한다라는 거죠. 아마 이분은 투개표 현장을 실제 참관하거나 실제 들여다본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착각 속에 엉터리 칼럼을 쓰고 있죠. 자, 우리나라 선거 개표 과정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계한부, 두 번째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세 번째 심사 집계부입니다. 자, 첫 번째 계한부, 말 그대로 투표함을 여는 곳입니다. 자, 테이블이 크게 있으면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지 다 책상에 쏟아 붓습니다. 자, 집계원들이 이걸 다 손으로 분류를 하죠. 선거 종류별로, 선거구별로 다 투표지를 분류해서 운반 용기에 담아서 두 번째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넘깁니다. 자, 두 번째 단계 투표지 그 분류기 운영부 뭘 하느냐? 이걸 다 분류를 하는 거죠. 어떻게? 1번 찍은 투표지는 1번대로, 2번 찍은 투표지 2번, 3번 찍은 투표지 3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자, 여기에 기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우미 역할을 하는 기계인데 이게 바로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조작이 만에 하는데 이건 단순히 사람의 수작업을 보조하는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자, 한 여러 묶음을 투표지 분류기에 넣으면 이게 착착착착 다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1번, 2번은 2번, 3번은 3번. 그 도장이 어디에 찍혀 있는가를 센서로 감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찍은 투표지, 2번 찍은 투표지, 3번 찍은 투표지 분류된 대로 다 묶는데 그 전에 일일이 한 번 다 확인을 합니다. 그 집계원들이.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이 육안으로 확인을 하면서 여기에서 무효표도 나오죠. 자, 그래서 무효표라든지 뭔가 논란이 있는 투표지는 따로 모아서 재확인 대상 어떤 투표지로 따로 분류해 둡니다. 자, 그래서 1번 묶음, 2번 묶음, 3번 묶음 이렇게 분류해서 이걸 또 개표 상황표에 다 수기로 적습니다. 자, 1번 찍은 투표지 몇 개, 2번 찍은 투표지 몇 개, 다 수작업으로 적은 다음에
확인도 받습니다. 거기 정당별 다 참관이 나와 있는데 이거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물은 다음에 오케이 하면 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3단계 심사 집계부로 넘어갑니다. 자, 심사 집계부에서는 이걸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게 바로 심사 계수기인데, 여러분 은행 가시면 돈 세는 기계 있죠. 돈 세는 기계가 굉장히 큰 기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왜 심사 계수기냐? 이게 투표지를 넣으면 밑으로 떨어지는데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1번 투표지 올려놓고 차차차착 몇 장인지 다 세죠. 착착착착 내려가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1번 찍힌 투표지인지 아닌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표지가 내려가면서 육안으로 확인도 하고 또 이게 몇 장인지를 계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 계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찍은 투표지가 몇 장인지 다 세는데 육안으로 확인하고 몇 장인지 최종 확인. 2번 찍은 투표지 몇 장, 그리고 최종 확인. 자, 그래서 모든 투표지를 마지막으로 최종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1번, 2번, 3번 찍은 투표지 몇 개인지 역시나 개표 상황표에 최종적으로 기입을 합니다. 이거 기입하는 거 선관위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여러 그 차출된 검증위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맞는지 자 후보 정당별 그 참관인들 다 불러놓고 다 확인시켜 준 다음에 사인까지 다 받습니다. 1번 찍은 투표 뭐 300장, 2번 찍은 투표지 뭐 400장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다 물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 오케이 하면은 네, 이게 최종적으로 집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개표 상황표에 다 날인하고 위원 날인 다 마친 다음에 다시 수작업으로 전산 시스템에 그제사 등록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수작업이고 최종적으로 사람이 몇 장 기입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어떤 해킹? 글쎄 조작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지막 글쎄요 뭐 개표 시스템 해킹해서 조작한다 하더라도 실물 투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물 개표 상황표에 다 사인한 이런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산으로 최종 입력한 값이 그걸 뭐 해킹한다 할지라도 실제 이게 조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당별 위원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니까. 자, 그래서 정말 이런 엉터리 칼럼 우리나라 어떤 그 투개표 시스템이 디지털 방식이다, 전자투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현장을 똑바로 알고서 이런 칼럼을 써야죠. 한 번이라도 개표 과정을 다 들여다본다면 글쎄요, 개표 과정에서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정말 하기 힘들 겁니다. 좀 현장을 제대로 알고 이런 칼럼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엉터리 칼럼을 조선일보가 저렇게 실어줬다라는 건 저는 조선일보가 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